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5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밤 9시 19분인데요. 9시 19분인데요. 여러분은 10시에 방송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24시간 동안 1.37억 달러 상당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요, 지난 24시간 글로벌 암호화폐 선물 시장에서 약 1.37억 달러 상당의 포지션 강제 청산됐습니다. 1.37억 달러는요, 1.37억 달러는 환율이 1342원인데요. 무려 1838억 5400만원입니다. 강제 청산을 계속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뭐 두 가지 이유겠죠. 첫 번째 이유는 세력의 그림을 위해서. 세력의 그림은 뭘까요? 당연히 세력이 원하는 바를 그리기 위해서겠죠. 근데 세력에 있어서 그 그림에 방해가 되는, 그러니까 계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세력에 있어서 계륵 같은 존재예요. 이것은 뭐 여러분을 낮잡아 부르는 말씀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달라붙으면 세력이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참 미워하지도 예뻐할 수도 없는 그런 계륵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선물입니다. Future. 아마 세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SEC와 소송은 언젠가 끝납니다. 언젠가일 수도 있고 조만간일 수도 있고 소송은 끝나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뭐 짐작은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소송 종료에 대한 여파, 어느 쪽으로 끝나든지 간에, 어느 쪽의 우위로 끝나든지 간에 소송의 여파는 엄청날 겁니다. LBRY는 하루 만에, 그러니까 LBRY가 승소했을 당시에 280% 올랐습니다. 리플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낮을 수도 있고요. 높을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소송의 파급력은 우리가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것이잖아요.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바로 가격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큰 걸 먹기 전에 또 작은 것도 먹어야죠. 이게 바로 이제 선물 청산인데, 아마 재미있게 놀고 있으면서 세력들은 아마 선물 거래에서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강제 청산 1.37억 달러. 이 돈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딴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돈을 잃었어요. 그럼 그 돈 누군가가 가져가니까 누군가가 계속 잃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돈이 막 어디로 막 증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청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크게 한번 먹기 전에, 이 소송에 대한 결과는 세력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전까지 계속 선물 시장에서 재미를 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력의 의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물 청산시키면서 단타로 번 후에 나중에 크게 먹을 것이다. 그게 아마 세력의 전략일 겁니다. 그래서 방송 마무리하기 앞서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리플의 투자는 단순합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가야 돼요. 기술적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인가요? 이슈적인 걸로 가셔야 됩니다. 이슈적인 것은 소송입니다. 소송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기술적인 이슈는 이미 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저희 회원분들에게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더 디테일한 기술 분석을 해드립니다만,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아예 안 하질 않죠.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빠지고 가격 따지기. 자, 가격 따지기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더 올리기 위한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할게요. 그 올리는 타이밍이 언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답답해하는 것이겠죠. 자, RSI도 34, 30단이면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근데 지금 34. 이 정도면 만약에 이 20 라인까지 내려오, 조금 줄이겠습니다.
20 라인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것도 매력적인 포인트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무빙 어버리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살짝 떨어졌습니다만 다시 또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은 너무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단타 신공 윌리엄스 퍼센트 레인지에서는 여실히 진입할 자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윌리엄스 퍼센트 레인지는 조금 더 지금 제가 가장 연구하고 있는 이 지표거든요. 저는 지표를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A는 B다 이걸 바라요. A는 B다를 바란다고요. 어떤 공식을 바랍니다. 이럴 땐 뭐다 저럴 땐 뭐다. 캔들이 윗꼬리면 어떻고 뭐 아랫꼬리면 어떻다. 제가 방송 때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게 맞으면 저는 여러분 멱살 잡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런 게 다 맞지 않아요. 공식이 없어요. A는 B라는 공식이 없다고요. 그런데 공식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RSI를 봤을 때 자, 위 라인이 8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열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밑에 있는 것은 20, 공포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0에서 20 위아래로 계속 놀지 않나요? 계속 중심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힌트는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술과 저희 멤버분들에게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기술과 이슈 이거 두 개를 같이 해야 돼요. 기술만 가지고서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올라갈 타이밍인데 갑자기 FTX 사태 터졌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과 이슈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술로 맥을 잡되 이슈까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희 채널은 리플 채널이기 때문에 제일 여러분 지금 보시죠. 오른쪽에 우측에 이 엄청난 암호화폐들 중에서 이 수많은 암호화폐들 야 저는 그 코인원 처음에 종목 8개였을 때 기억나요. 8개 딱 8개밖에 없었어요. 코인원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업비트 비싸면 되게 많았었는데 코인은 딱 8개. 야 언제 늘어나나. 근데 지금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뉴스에 나오던데요. 가장 많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종류를 보유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가 코인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밑에 맨 보시면 아예 거래도 안 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께서 제일 자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제일 자신 있는 거. 그러니까 제일 좀 속을 잘 알고 있는 거. 리플이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잘 알고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제일 그 속을 잘 알고 있는 거. 저는 주식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기술하고 이슈. 자, 이슈는 어떻게 할까요? 주식에서의 이슈는 내부자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내부자라고 해서 뭐 불법적인 막 내부 거래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A라는 기업이 있다면, A라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알아야 됩니다. 안에서 어떤 일이 터지는지 어떻게 아세요? 갑자기 무슨 상장 폐지가 되는지 아니면 실적 폭발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걸 정보를 얻는다는 게 아니라 그 회사 내부의 흐름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 회사는 뭐 실적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이 회사는 너무 회사는 굉장히 조직적인데 너무 그 업무 강도가 너무 심해. 뭐 이런 것도 참고가 되잖아요. 제가 말씀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법적인 의미 아닙니다. 그런 실제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누군가를 알고 있으면 더 좋죠.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한 이슈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죠. 단순히 리플은 소속만 가지고 덤비다가는 이라기보다는 덤벼서는
수익을 많이 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리플은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플은 소송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까먹으셨을까봐,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마음대로 넣으세요. N입니다. SEC 소송 종결을, 이건 원래 없는 건데 SEC 때문에 생긴 거고요. 코인베이스 재상장, IPO, 스위프트 대체,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 겪었을 때 리플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4개 다 겪고 4번까지는 아니더라도 3번까지만 겪어지면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목표를 제가 여러분께 제시할 때가 올 겁니다. 그 전까지 가격은 즐기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투자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욕심을 빼고 조바심을 없애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리는 다양한 몸에 힘을 빼는 다양한 노하우들을 모두 섭렵하는, 아까 어떤 분은 댓글 보니까 메모장에 적는데요. 메모장에. 그건 너무나 좋았습니다. 좋아요 눌러드렸어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니까 그 메모장에 갖다 붙여야죠. 맞아요. 이것만 하실 줄 아시면 여러분 선물 거래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또 하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은 안 돼요. 욕심, 조바심 여기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선물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손댈 게가 아닙니다. 현물 하시면서 욕심, 조바심 없애는 연습 많이 하십시오. 대부분은 저희 회원분들이 잘 따릅니다만 아마 회원 아니신 분들도 소수이지만 저를 잘 따라오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만의 투자 방식으로 잘 헤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반에 뵙겠습니다.